안녕하세요. 인리빙 노혜경입니다. 웰빙 열풍 현상이 말해주듯 건강한 삶은 남녀노소 모두의 관심거리인데요. 하지만 평상시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 당뇨와 같은 각종 성인병에 노출되어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오늘 인리빙에선 소리 소문 없이 발병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합병증으로 조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인 당뇨에 대한 정보 준비했습니다.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전문의와 함께 풀어보는 신년 건강특집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은 가정의 김진영 선생님과 함께 당뇨란 무엇인지 그리고 당뇨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당뇨병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 부탁드리고요. 네. 먼저 당뇨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당뇨란 어떤 질환인가요? 첫째로 당뇨는 이제 몸속에 있는 혈당을 조정을 못하는 병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췌장이 약해지고 췌장이 약해지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당을 많이 만들기 시작해요. 당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슐린이 많이 만들어지고 또 인슐린이 많이 만들다 보니까는 남은 췌장이 빨랑 망가져서 어느 한계의 점에 가서는 인슐린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당뇨병인데요. 우리가 당뇨를 제일 처음에 발견할 때 환자들 보면 대개 한 50%의 사람들이 췌장이 벌써 50%가 망가져 있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한 7년 내지 10년 전부터 당뇨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뇨 또한 그 심장병 뭐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소리 소문 없이 나타나는 질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당뇨가 이 사람들이 7년 전부터 지금 하루만에 그 병이 있었으면 금방 나타나겠죠. 그런데 하루하루 천천히 나타나니까는 네. 나이가 들어서 피곤하다, 뭐 소변 조금 자주 보러 간다. 이거 전부 다 나이 든 병이 아니냐 네. 함으로써 넘기기가 쉽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뇨병 같은 경우에 한국 사람들은 어느 정도나 발병되는지도 알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북미에서 지금 노스아메리카에서는 한 7% 내지 8%의 사람들이 당뇨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건 발견된 사람이고 네. 그거보다 2배 많은 거진 한 10% 내지 15% 정도가 아마 그 당뇨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한국 사람 경우에는 당뇨가 특별히 여기 서양 사람보다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많은 거라고 지금 추측이 되는데요. 예. 확실한 대답은 말씀 못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네릭이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동양 사람들이 우리가 당뇨가 많고요. 그 다음에 집안 내력이 있는 사람이 많으시고 우리가 볼 때 동양 사람들은 주로 주식이 탄수화물, 밥, 빵, 국수 같은 걸 많이 먹고 여기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주식과도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당뇨병이라고 하면 보통 인슐린 부족으로 인한 질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 당뇨병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당뇨병의 원인은 지금 우리가 30년보다 지금 당뇨병이 한 2배가 더 많아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우선 살이 찐 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이 너무 많이 쪄요. 그래서 살 찌기 전에 이제 살이 찌면서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조금 올라가고 배에 그 오비시티라고 해서 뱃살이 커지는, 네. 굵어지는 사람들이요. 사장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해요. 그 메타볼릭 신드롬을 당뇨 생기기 전에 생기는 병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요새 와서 음식을 너무 많이 사 먹고 운동을 안 하고 살이 찌기 때문에 당뇨이 근본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당뇨와 인슐린 그리고 뭐 혈관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이렇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당뇨가 왔을 때 당뇨 사람들을 보면 혈당을 조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네, 당뇨가 있을 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조정하는 거는 혈압, 기름기, 그다음에 아스피린을 줘요. 예. 그다음부터 이제 당뇨약을 줌으로써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혈당이 높아서 죽질 않아요. 당뇨가 있는 사람은 심장마비, 중풍으로 약 80%의 사람들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예. 당뇨를 조정하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볼 때는 혈압 조정, 기름기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혈관이 동맥경화증이 오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그 당뇨병이 뭐 무서운 것이 그 당뇨병 그 자체보다도 함께 부과되는 합병증 때문이죠. 그렇죠.
결국은 당뇨는 몸 전체를 다 어펙트를 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당뇨 환자가 오면은 1년에 한 번씩 눈 검사, 심장 검사, 그다음에 동맥경화증 검사, 그다음에 발끝 검사 이런 걸 다 해야 됩니다. 콩팥 검사에서 합병증이라고 그러죠. 네, 이러한 그 당뇨병의 진단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집안 내력이 있고 하면 하겠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45세 지난 사람들을 한 약 3년에 한 번씩 빈속으로 나오셔서 피 검사를 해보시는 게 우선 초기 발견이라고 보고 있고요. 예. 물론 집안에 내력이 있다든지 증세가 있다든지 갑자기 몸무게 빠진다든지 목이 자주 말르신다든지 피곤하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당뇨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검사를 해서 이제 그 아침에 빈속으로 나온 적어도 한 12시간 굶고 나온 혈당이 어느 한계 우리가 5.6에서 6.9 이상이 되면 그 당뇨가 생길 찬스가 많이 있는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 당시로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은 2-hour GTT라는 걸 해요. 그게 뭐냐면은 설탕물을 줘요. 우리가 75g의 설탕물을 마시고 빈속에 와서 피 검사를 하고 설탕물을 마시고 2시간 앉아 있다가 혈당을 다시 재봐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빨리 몸속에서 없어지는가에 따라서 당뇨가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혈당 수치인 듯 싶은데 혈당 수치가 뭐 조금씩 내려간다는 말을 들은 듯도 한데 그거는 무슨 말인가요? 혈당 수치가 내려간다는 말은 만약에 당뇨병을 치료하시는 분들이 당뇨약을 먹고 있든지 인슐린을 맞으면서 그러니까는 음식을 제대로 안 먹었든지 운동을 너무 많이 잡수셨든지 아니 운동을 너무 많이 했든지 하시면 혈당이 떨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버액티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아까 말했던 제일 처음에 인슐린 리젠스가 많아지기 때문에 인슐린을 더 많이 만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초기에는 혈당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고 나면 그다음에 1시간 있다 보면은 사람이 혈당이 너무 떨어져요. 나오는 게 보통 사람 요만큼 나와야 될 게 당뇨가 있다 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혈당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그럼 그 혈당 검사를 해보는 게 가장 우선인 듯 싶은데 그럼 혈당 검사는 지금 말씀해 주신 혈액 검사에서 다 되는 건가요? 당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빈속으로 해서 빈속으로 나오셔가지고는 검사를 한 후에 또 빈속이 아니라도 식사 후에 나와도 이제 어느 숫자 이상 올라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8 이상 정도 7.7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당뇨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식사 후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역시 빈속으로 나와서 피 검사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2-hour GTT라는 거 2시간 동안 설탕물을 마시고 하는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정의 선생님을 찾아가면 그곳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검사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특별히 당뇨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이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린 동양 사람들이 많고요. 히스패닉 경우, 그 다음에 여기에 네이티브 인디언들도 많이 걸리고, 집안 내력, 그 다음에 운동을 안 하고 살이 찌신 분들, 혈압이 높으신 분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는 9파운드 이상의 애를 놓은 여자분들, 그 사람들도 나중에 당뇨 생길 천수가 많아지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폴리시스틱 오베리언 디지즈 뭐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지만은 그건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 경우는 나이가 들어서 45세 지난 분들, 그러면 당뇨가 생길 천수가 많아지고 살이 찐 분, 운동 안 하시는 분. 네. 당뇨병의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을 좀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당뇨병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담배가 나쁜 거 알면서 담배 못 끊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 알면은 다 되는 건 아닌데 물론 우리가 이제 우선 목이 자주 말라시고 소변을 자주 보러 가시고 피곤하시고 이유 없이 몸무게 갑자기 빠지는 것도 당뇨가 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증세가 있을 땐 꼭 나와서 피 검사를 하셔야 되겠지만은 자기 집안에 내력이 있다, 당뇨가 있다. 요걸 내가 가서 갑자기 오후 2시, 3시만 되면 피곤해서 눈을 감아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당뇨 검사를 한 번 정도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당뇨 같은 경우에도 나이와는 무관하게 젊은 사람들도 다 올 수 있는 거죠? 당뇨가 이제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어요. 네, 타입 1은 어렸을 때 오는 병으로서 갑자기 췌장이 망가져서 그 사람들은 약도 안 되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되는 병이고요. 그거는 한 1% 미만의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고요. 타입 2는 옛날에 제가 의대 다닐 때만 해도 나이가 40 지나야만 된다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요새는 10살 때부터도 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코카콜라 너무 많이 마시고 운동을 안 하고 컴퓨터만 하고 살이 찌기 때문에 40대 오는 병이 10살 때부터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좀 많이 시키고 인스턴트 음식을 끊게 하는 게 무엇보다 가장 좋은 예방법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한국 속담에 자기 눈에 물 들어가는 거랑 자기 아이인데
뭐 음식 주는 거는 뭐든지 주라 이런 하는데 그게 아주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같은 거를 꼭 조정을 시키고 살을 안 찌게 하고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글라이세믹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탄수화물 중에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탄수화물, 한국 쌀밥은 나쁜 탄수화물이에요. 중국 쌀이 더 나왔고 그다음에 중국 쌀보다는 또 인도 쌀이 더 나아요. 그래요? 예, 그 이유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음식을 먹었을 때 갑자기 혈당이 올라가는 게 좋지 않거든요. 우리가 지금 당뇨가 왜 생겼냐 하는 걸 따져볼 때 물론 옛날부터 있었지만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방앗간 때문에 생겼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쌀 같은 걸 다 빻아갖고 먹기 때문에 먹고 나면 그게 금방 흡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혈당이 확 올라가는 병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음식은 안 좋아요. 그렇다면 우리 문화 중에서는 그 쌀을 가지고 떡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먹잖아요. 떡은 그래도 소화가 잘 돼서 많이 먹게 되는데 그건 정말 좀 안 좋은 음식 문화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떡 같은 건 옛날에 우리가 하도 전쟁을 많이 당해갖고는 갖고 다니면서 쉽게 먹고 칼로리를 빨랑 줄 수 있는 건 하지만 요 근래에서는 안 좋은 음식이고 그다음에 또 제가 안 좋은 게 뭐냐 한국 사람들이 주로 소면을 잘 잡수시거든요. 아주 얇은 흰 그것도 아주 안 좋아요. 금방 흡수가 되기 때문에 먹고 나면 배가 금방 고파지는 거 그런 음식들은 안 좋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뇨의 증상과 이제 관련해서 또 뭐 다시 한번 한 가지 질문 더 드리겠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당뇨 그 증상이 비슷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갑상선 항진병에 걸리면 이제 사람이 우선 더워지고 몸무게가 빠지고 신경이 예민해져 손발이 떠들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거든요. 그 갑상선이 올라가면 살이 빠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 증세가 이제 피곤해지는 거, 손발이 떨리는 거, 혈당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게 심장이 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비슷한 점은 있지만 완전히 다른 병이거든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뇨와 음식 굉장히 밀접한 관계인 것 같은데요. 음식 조절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글라이세믹 인덱스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 중에 좋은 탄수화물, 나쁜 탄수화물이 있기 때문에 주로 좋은 탄수화물을 잡수셔야 되겠고 또 양을 줄이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나이인데 와서 나는 정말로 적게 먹는데 살은 그대로 찐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적게 먹는 거는 딴 사람의 옆에 있는 사람이랑 비교해서는 적게 먹지만은 자기 자신이 필요한 것보다는 많이 잡수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먹는 거에서 한 80%를 줄이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당뇨를 가지신 분들의 경우에 피해야 할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입에 맞는 건 다 피해야 돼요. 맛있는 건 다 피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면 미안은 하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당뇨가 있는 분인데 우리가 주로 기계를 들어요. 당뇨 혈당 재는 기계를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먹어보시고 이거는 내가 정말로 먹고 싶은데 먹고 나면 몸이 피곤해진다. 그러면 그거를 먹고 난 다음에 혈당을 한번 재보시면은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시는 경우에는 물론 그게 안 좋은 음식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자기 가정인을 찾아가셔갖고는 아니면 우리가 가정이가 가끔 우리가 다이어트시는 데를 보내줘요. 거기 가서 음식을 어떤 게 먹어야 되나 어떤 음식이 좋은가 하는 그 식단표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걸 받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선생님께서 아까 그 우리의 주식인 쌀이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흰쌀에 비해서 뭐 현미같이 그 도정이 좀 덜 된 것은 훨씬 더 낫겠죠? 물론이죠. 근데 이제 현미 좋다고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하냐면은 백미는 이만큼 잡수면 현미가 이만큼 잡수시면 그건 또 더 안 좋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이 중요하고 똑같은 양을 잡술 때는 역시 현미나 뭐 보리밥을 섞은 이런 게 훨씬 낫겠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 혈당을 체크하는 경우에 그 집에서 직접 그 혈당 체크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야 합니까? 예, 이제 우리가 당뇨가 심한 분들, 더구나 주사를 인슐린을 맞는 사람, 아니면 당뇨약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혈당이 너무 떨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언제나 혈당을 재면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 재는 기계가 이제 요새는 좋은 기계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와서 이제 가끔 뭐 한 2달이나 석 달에 한 번 정도 가정인데 갖고 나와서 그걸 비교를 해야 돼요. 그 기계가 망가질 수가 있어서 숫자가 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번호를 바꿔야 되는데 번호를 안 바꾸고 계속 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제대로 하시면은 그걸 재봄으로써 어떤 음식이 자기인데 나쁘고 어떤 식으로 음식을 조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시간을 딱 맞춰서 잡수셔야 되는 거 중요한 문제인데
할머니 같은 분들 혼자 사시는 분들 보면 밥맛이 없으면 안 먹어버리고 또 밥은 또 안 먹어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끼니 있게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혈당이 높을 때는 어떠한 치료들을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혈당이 높으실 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우선 음식 조정, 운동부터 많이 하셔야 돼요. 아주 제일 초기 발견됐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약이 3-4가지 약이 있습니다. 약 먹는 것 중에서 이제 인슐린을 더 나오게 하는 게 있고, 바디 리지스턴스 적게 나오게 하는 게 있고, 인슐린 빨랑 또 근육 같은 데 또 집어넣게 하는 약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새 지금 컨트로버시 하나가, 에드밴디아라는 약이 하나가 지금 심장마비를 좀 더 생기지 않나, 그런 게 있어서 요새 많은 분들이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좋은 거는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게 제일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주사 자체에 대한 거부 반응 때문에, 그거는 아주 제일 끝에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예. 그렇다면 당뇨의 경우에도 운동요법이 효과가 있죠? 물론이죠. 운동을 하시면서 그 혈당이 근육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예. 그 자체를 보면 많은 분들이, 당뇨를 가진 분들이 밖에 나가서 한 30분 걷고 들어와서 당을 재면은 떠나기 전에 굳은 사람이 하고 오면 오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 자체로 운동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는 것이 당뇨 치료에 도움이 되고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많은 경우에 이제 당뇨가 생기신 분들은 나이가 드신 분들이고 옛날부터 운동을 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마라톤을 뛰고 하면 절대로 안 되시고 네. 또 나이가 한 50 지나서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시려면은 그분들이 꼭 심장을 자세히 검사한 후에 해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뇨가 있는 사람들이 심장병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검사를 안 하고 갑자기 운동하다가 심장마비 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를 찾아가서 심장을 확실히 검사한 다음에 운동을 하시고 제가 볼 때 제일 좋은 운동은 빨리 걷는 운동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심장 볼 때 맥시멈 하트 레이트라는 게 있어요. 예. 자기 심장이 얼마나 많이 뛰는 거, 제일 많이 뛸 수 있는 게 뭐냐면 220에 자기 나이를 뽑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경우에는 50이 넘었으니까 220에 50을 뽑으면은 지금 한 170 정도, 거기에서 한 75% 정도의 심장을 유지하는 예. 거. 그러니까는 170에서 80%면 얼마 돼요? 한 120, 예. 130 정도. 그걸 1분에 그 정도 뛰는 걸 한 15분 내지 20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일 처음에 한 5분, 10분 동안 서서히 올려서 10분, 15분 유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10분, 15분 슬로우 다운 하는 거. 토탈 한 30분에서 40분. 그거를 날마다 하면 아주 좋고 네. 정 못 하시면 이틀에 한 번 정도는 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꾸준한 운동이 그 당뇨병 치료에 가장 큰 도움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요, 그 당뇨병을 치료하시는 분들 중에 인슐린 펌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인슐린 펌프란 무엇입니까? 인슐린 펌프는 그러니까 인슐린을 컨스턴트하게 집어넣는 거예요. 서브큐테니언 인슐린 그 펌프를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베이설 레이트라고 해서 조금씩 계속 하루 종일 나오는 게 있고 네. 또 식사 전에 당을 재서 그때 그 숫자에 따라서 볼러스 인젝션을 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그걸 많이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아직도 그걸 많이 대중화되어 있질 않아요. 아주 나쁜 사람들, 당뇨 조정을 전혀 못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나이가 들어서 주사를 제대로 못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경우에 이제 해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국만큼 대중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인슐린스 펌프를 잘만 쓰시면 아주 좋은 겁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인슐린 펌프의 사용법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인슐린 펌프는 actually 그 캐뉼레이션이라는 걸 관을 집어넣어서 살갗에다가 자기가 인슐린 펌프를 차고 다녀요. 예. 그게 이제 하루 종일 계속 조금씩 네. 인슐린이 나오고 그다음에 식사 전에 당을 재서 조금씩 단추를 눌러서 조금 더 집어넣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예. 숫자에 따라서. 네. 당뇨 합병증 환자에게도 이러한 인슐린 펌프가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담배를 안만 폈어도 담배 끊으면 도움이 되는 것처럼 당뇨가 이제 인슐린이 왜 우리가 그 당뇨가 합병증이 생기냐 하면요. 그 몸속에 올라가 있는 혈당이 조그만 프로틴들이 다 붙어서 그 프로틴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눈에 있는 프로틴이 망가지면 눈이 나빠지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 상태 망가졌지만도 당뇨 조정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으면 지금보다 더 망가지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크리티컬하게 아주 안 좋은 사람도 그 주사를 맞으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인슐린 펌프 외에 뭐 또 다른 치료 방법이나 뭐 다른 방법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죠? 지금 요새 한동안 이제 인슐린 그 스프레이가 나왔어요. 네. 코에다 뿌리는 거 주사를 안 맞고 많은 사람이 주사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코에 뿌리는 엑스브라는 게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아직 쓰고 있는데 카나다에서 나왔다가 지금 시중 판매를 안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값이 좀 비싸고
그리고 또 무슨 그 해수 기침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인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안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치장을 집어넣는 수술, 치장 세포를 해서 집는 이런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genetically modify 해갖고 자기 세포를 팬크레스를 만들어서 또 자기 몸을 만들 수 있다고 지금 지네릭 엔지니어링을 하고 있어요. 예, 보통 이제 당뇨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 그 인슐린 조절이라든지 이게 그렇게 당뇨와 바로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것들만 치료를 하면 됩니까? 그게 중요는 하지만 그거보다도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뇨가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심장마비 중풍을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콩팥 망가지는 걸 방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기름 조심하는 거, 혈압 조심하는 거, 그다음에 아스피린 잡수시는 거, 그다음에 저 경우에는 환자들인데 오메가3라는 걸 잡수시라고 그래요. 오메가3를 왜 잡수시냐 하면은 그게 갑자기 오는 죽음, 심장마비나 중풍이 갑자기 오는 걸 방지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메가3를 잡수시라고 그래요. 그 오메가3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떤 오메가3를 선택을 해서 섭취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퀘스천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오메가3가 스타디 된 거는 salmon, 연어에서 나온 오메가3로 했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스타디가 돼 있어요. 그걸 하면 이제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 딴 것도 비싼 오메가3니까 도움은 되겠지만, 확실한 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메가3 같은 경우에 아이들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섭취를 시키는 건 어떤가요? 아직 우리가 이제 비타민에 대해서 많은 컨트로버시가 있어요. 우리가 비타민을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고 비타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비타민이 차라리 역효과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메가3라는 게 생선에서 나온 거거든요. 오메가3, 물론 플렉시드라고 해서 아주가리에서도 나오는 게 있지만 우리가 많이 먹는 사람은 생선인데 요새 나온 생선들이 문제가 수은 중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3에도 수은이 조금씩 들어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린애들 그때부터 먹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돈을 조금 더 내시지만 수은을 없는 오메가3를 먹으려면 바다에 있는 algae, 플랑크톤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건 오메가3 멀큐리 포이즌이 없다고 수은이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조금 더 비싸지만 그걸 사서 잡수실 수는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그 당뇨병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수칙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제 이번에 나온 인터하트 스타디라는 스타디가 있어요. 인터하트 스타디가 여기 있는 유명한 슬린 유셉이라는 닥터가 한 건데 그 사람이 뭘 했냐 하면은 당뇨랑은 조금 떨어나지만은 심장마비가 생기는 사람을 검사를 했어요.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 54국의 사람을 했는데 그 중에서 그 사람들의 제일 처음에 theory가 50%는 치료할 수 있는 리스크 팩터가 있고 50%는 타고난 거라 생각을 하고 검사를 한 결국 90%가 치료할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심장마비가 아주 중요한 당뇨의 합병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제 환자가 들어왔을 때 9가지 그게 9 modified risk factor가 있어요. 9개를 고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기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사람인데 우리가 꼭 기름 빼는 약을 드려요. 기름이 정상이라도 기름 빼는 약을 드려요. 그 다음에 담배를 끊으셔야 돼요. 담배만큼 아주 안 좋은 담배를 끊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당뇨 조정을 아주 잘 하셔야 돼요. 그 음식 조정, 약 먹고 이런 거. 그 다음에 혈압 조정하시는 거. 그 다음에 살 빼시는 거.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운동 많이 하시는 거. 과일, 채소 많이 잡수신 거.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인데 이 말 하면 조금 위험한데 술 하루에 한 잔 잡수시는 거예요. 2잔 잡수시면 안 돼요. 한 잔 잡수시면 심장마비 중풍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가 있을 때 내 환자가 들어오면 저는 그 9개를 생각을 해서 거기에서 다 알맞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9가지 인자들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시면은요, 당뇨병을 확실하게 예방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는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의 김진영 선생님과 함께 당뇨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식이섬유를 듬뿍 함유하고 있는 건강식품인 홀그레인. 심장병과 당뇨를 예방하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홀그레인은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작은 실천으로 홀오트나 홀위스로 만들어진 시리얼이나 빵을 골라보는 것도 좋을 듯 싶네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보다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